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긋지긋한 당뇨 합병증으로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사실상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미슐랭 스타 셰프가 머나먼 한국 땅에서 장모님의 비밀 반찬을 먹은 후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점은 평생 $100짜리 스테이크만 팔아온 이 콧대 높던 셰프가 이제는 LA 한복판에서 단돈 $10에 장모님의 비밀 반찬을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장을 방문했던 한 고객이 이 비밀 반찬의 문제를 인터넷에 폭로하자 현지 SNS에서는 그야말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다는데요. 결국 상황을 보다 못한 미슐랭 셰프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해당 셰프를 보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욕하던 미국 최고의 미식가들도 이제는 이 비밀 반찬을 먹고 싶어 점심시간마다 가게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장모님의 비밀 반찬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셰프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 밀러입니다. 햇살 좋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꽤 이름난 스테이크 전문 식당 프라임컷을 운영하는 주방장이자 사장이지요. 미슐랭 별도 받았으니 요리 실력 하나는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요리 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두툼하고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워낸 고기 한 점이야말로 요리의 정수라고 믿었으니까요. 다른 음식들은 그저 곁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만만했던 제 인생에도 예고 없이 먹구름이 찾아오더군요. 47,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기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좀처럼 듣기 힘든 희귀담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의사들조차 수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2형 당뇨까지 상태가 나빠져서 암 치료와 혈당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까지 들어야 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공포도 컸지만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요리를 다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미각을 잃게 되면 어쩌나, 섬세한 맛을 다루는 주방장으로서의 삶은 그걸로 끝장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복잡한 마음 때문에 제 분신과도 같았던 식당 운영에서도 잠시 손을 놓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제 아내 지원이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환자들이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를 담당해 주시던 로스앤젤레스 주치의 선생님과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한국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더군요. 들어보니 담도암 치료 경험이 세계적으로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처럼 당뇨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에게 한국에서의 치료를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귀가 솔깃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국인이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의료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신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제 머릿속의 한식은 온통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제 몸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 당뇨의 원인 중 하나가 평소 즐겨 먹던 기름진 스테이크와 버터 가득한 서양식 식단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서울대병원의 임상 데이터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소견을 주셨고 무엇보다 제 아내와 아들의 눈물 어린 설득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 아닌가. 어쩌면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끈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저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을 확인해야 했고 제 인생 그 자체였던 레스토랑은 가장 믿음직한 수석 주방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임시 휴업 준비를 서둘러야 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일말의 희망을 동시에 품은 채 저는 아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확인 절차부터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들, 그리고 복잡한 검사들이 물 흐르듯 진행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미국 대형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복잡한 서류 절차에 시달렸던 경험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오롯이 환자의 편의와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담도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외과와 당뇨를 관리하는 내분비내과, 의료진이 마치 한 팀처럼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 진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 전체의 상태, 특히 혈당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는 모습에서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병원 원무과에서 예상 치료,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큰 수술이고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제가 미국에서 예상했던 금액, 아니 어쩌면 집과 가게까지 모두 팔아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각오했던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미국에서의 예상 비용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담당 직원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병원 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부담 감소의 안도감과 함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수술 당일, 저는 한국 의료 기술의 정수를 경험했습니다.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료진의 숙련된 손길 덕분에 예후가 불투명했던 담도암 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뇨 환자인 제게 생명줄과 같았던 췌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술 자체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끝났고 초기 회복 과정도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이 칼을 내려놓고 환자복을 입은 제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음식과의 전쟁, 식단 관리라는 거대한 산이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성공적인 수술 뒤에 찾아온 회복기는 그러나 생각처럼 장밋빛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술 후유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혈당 조절이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정성껏 준비해주는 당뇨 환자용 식단은 솔직히 말해서 제 입맛에는 너무나도 밋밋했습니다. 저당식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평생 강렬하고 풍부한 맛의 세계에서 살아온 미슐랭 스타 셰프의 혀에는 그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결국 입맛을 잃어버린 저는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자연히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회복 속도도 더뎌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영양 수액에 의존하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혹시라도 미각을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맛없는 식단에 대한 불만이 뒤섞여 제 마음은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만들어줄 구원투수가 등판했습니다. 바로 제 장모님, 박 여사님이셨어요. 딸인 지원이의 걱정 가득한 연락을 받으시고는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이었죠. 병실 침대에 앙상하게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신 장모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특유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병원 밥만 먹다간 아주 기운 다 빠지겠다 얘. 오늘부터는 내가 해주는 거 좀 먹어봐라. 장모님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실을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장모님께서 정갈하게 차려내신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마주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은 보기 좋았지만 이걸 다 먹는다고 너무 짜거나 맵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죠. 평생 스테이크처럼 확실한 주인공 요리만 만들어 온 제게 이름조차 생소한 서너 가지 이상의 반찬이 한 상에 차려지는 한국의 식문화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지원이가 옆에서 아빠, 어머님이 아빠 드실 거라고 일부러 간도 싱겁게 하시고 안 맵게 만드셨대요. 라고 속삭여 주었지만 저는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제 굳어있던 서양 요리에 대한 편견이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장모님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과 옆에서 제발 좀 먹어보라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초록색 나물, 아마 시금치 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짜지 않았고 오히려 시금치 본연의 신선하고 달큰한 맛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데쳐내어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 또한 일품이었고요. 용기를 내어 다른 나물들도 맛보았습니다. 아삭아삭한 콩나물 무침, 쫄깃한 버섯볶음. 모두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놀랍도록 잘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식에 대한 고정관념, 즉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던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께서 제게 뜻밖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싸우신 반찬들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어머님께서 정말 신경 써서 만드셨네요.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라서 오히려 라이언 씨의 혈당 관리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짜지 않게만 드신다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단과 병행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식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훌륭한 건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장모님의 반찬을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열린 마음과 감사함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당뇨 환자식과 장모님께서 매일 가져다 주시는 정성 가득한 반찬들을 꾸준히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제 혈당 조절의 기본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인슐린 주사와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리였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혈당 변동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나타난 기적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병실 복도를 오가며 했던 가벼운 운동이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잃어버렸던 입맛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몸의 기운이 돌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몸 상태가 호전되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셰프로서의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으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살리셨어요? 이 버섯볶음의 깊은 감칠맛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조리법 정도로만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지만 장모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들을수록 저는 한식이라는 세계의 깊이와 섬세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 발효와 숙성을 통해 얻어지는 깊은 풍미,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까지 제가 평생 추구해온 서양 요리의 세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제게 우리 사위, 이제 기운 좀 차리려면 고기도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시면서 제육볶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어느 식당에서 맛보았던 새빨갛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던 강렬한 제육볶음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육볶음이라면 그거 너무 맵고 기름지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 입맛에는 너무 강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우려를 표하자 장모님께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시며 허허, 우리 사위 먹을 건데 당연히 안 맵고 맛있게 해줄 수 있지. 걱정 붙들어 매라 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제육볶음 한 접시가 앞으로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모님께서는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음식이 곧 약이고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했단다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흘려들었지만 제 몸이 실제로 장모님의 음식을 통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미각적인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왔던 제 오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장모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육볶음을 정성껏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강렬한 모습의 제육볶음과는 완전히 다른 요리였어요. 고춧가루 대신 간장을 베이스로 하여 색깔부터 은은했고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 목살 부위를 얇게 저며 신선한 양파, 버섯 같은 채소들과 함께 볶아낸 마치 궁중 요리를 연상시키는 담백하고 정갈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점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제 미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와 아삭하게 살아있는 채소의 식감, 그리고 짜거나 맵지 않으면서도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풍부한 감칠맛의 완벽한 조화. 이것은 제가 평생 서양 요리를 통해 추구해 온 맛의 밸런스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복합적이면서도 섬세한 맛의 신세계였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건 제가 알던 그 제육볶음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식을 단순한 민속 음식이 아닌 그 자체로 깊이와 철학을 가진 훌륭한 요리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서양 요리 중심의 편견이 장모님의 정성이 담긴 맛있는 제육볶음 한 접시 앞에서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었죠. 퇴원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장모님과 함께 병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정말이지 살아 숨쉬는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형형색색의 신선하고 다채로운 식재료들이 좌판 가득 쌓여 있었고 시장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활기찬 몸짓, 그리고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습니다. 특히 장모님께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물건값을 깎기도 하고 덤으로 채소 한두 개를 더 얻으시는 모습은 제게 무척이나 신선하고 흥미로운 광경이었죠. 제가 익숙했던 로스앤젤레스의 깔끔하지만 다소 차가운 대형 마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숙소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는 주로 태블릿 PC로 유튜브 영상을 보곤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 세대들이 한식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여러 편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한국식 삼겹살을 즐기고 김치나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오는 진짜 한국 맛을 찾아 일부러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심지어 예약하기 매우 어려운 고급 한식당에 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힙스터 즉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내용이었죠. 아내 지원이에게 물어보니 요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한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한식은 그저 맵고 짜서 내 당뇨에는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경험한 이 건강하고 맛있는 진짜 한식, 특히 반찬의 매력을 미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일상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아주 큰 대형 마트에 갔는데 그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죠. 로스앤젤레스의 마트들도 물론 크고 좋지만 한국 마트는 상품 구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했고 무엇보다 상품 진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배송 시스템이었어요.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많이 사도 당일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날 새벽이면 집 문 앞까지 정확하게 배송해준다는 마트 직원의 설명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와 편리함이었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 혹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바쁜 직장인들도 훨씬 수월하게 장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가끔 외식을 할 때 들렀던 한국의 식당들에서의 경험 또한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작은 호출벨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필요할 때마다 큰 소리로 직원을 부르지 않고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군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또 건강상의 문제, 당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주문할 때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없는지, 특별히 피해야 할 식재료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최대한 제 상태에 맞춰 음식을 조리해 주려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조차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제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제가 길을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려는 젊은 학생들도 있었고, 식당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고 있으면 옆 테이블의 손님이 먼저 다가와 음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죠.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아도 눈빛과 표정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하고 넉넉한 정이라는 것이 제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투병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느낄 뻔했던 제게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함은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죠. 몸과 마음이 점차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들, 특히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장모님의 손맛과 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노트를 펼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반찬 조리법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각 반찬이 가진 고유한 맛과 향, 그 안에 담긴 영양학적인 정보, 장모님께 들었던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제 나름의 건강식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나갔죠. 어느덧 제법 두툼해진 그 노트를 저는 라이언의 K반찬 노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저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장모님과 아내 지원이 앞에서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맛보았던 이 건강하면서도 놀랍도록 맛있는 진짜 한식, 특히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반찬의 세계를 미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니라 한국의 맛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문화까지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제 포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장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이고, 내 평생 만들어 온 손맛인데 그걸 미국 가서 사업 미천으로 쓴다고 하시며 잠시 망설이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식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저처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주고 싶다는 진심을 차분히 설명드리자 장모님의 눈빛이 이내 따뜻하게 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장모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말이 맞다. 이렇게 좋은 우리 음식이 미국 사람들 입맛도 돋우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레시피, 까짓것 걱정 마라. 내가 아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려줄게. 장모님의 통 큰 결심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장모님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죠. 대신 내 이름에 먹칠하게 맛없게 만들면 절대 용서 안 한다. 알았지? 장모님의 유쾌한 당부에 저도 활짝 웃으며 그러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국적과 언어를 넘어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장모님과 저 사이에 더없이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저희 K반찬 사업에 대한 구상은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고민 끝에 반찬 가게로 최종 결정했어요. 단순한 반찬 가게를 넘어 건강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정성이라는 그 이상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죠. 건강을 위한 맛있는 반찬이라는 핵심 슬로건 아래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타겟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저처럼 암이나 당뇨 같은 건강 문제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저염, 저당, 고단백 반찬 라인과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의 트렌디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퓨전 스타일의 반찬 라인 등 다양한 메뉴 구성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과 머리를 맞대고 레시피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장모님의 레시피를 구현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맵거나 짠맛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실험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바로 진짜 한국의 맛이라는 핵심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라이언, 너무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만 애쓰지 마라. 요즘은 오히려 우리 맛 그대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다라고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한국에서 틈틈이 보았던 K푸드 관련 유튜브 영상들도 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인 반찬 가게의 사례를 보면서 성공적인 반찬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는 다양성, 둘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셋째, 바쁜 현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편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사회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K컬처와의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계획과 아이디어들을 제 K반찬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하며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길고도 짧았던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완치 판정을 받았고 걱정했던 당뇨 수치 역시 약물 치료와 철저한 한국 식단 관리를 통해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있던 제 얼굴에 예전의 건강하고 밝은 기색이 완연히 돌아온 모습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제 병든 몸뿐만 아니라 지쳐있던 마음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분신과도 같았던 레스토랑 프라임컷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저의 열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영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는 곧바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동료 셰프들을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전수받은 비법 레시피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정성껏 만든 여러 가지 K반찬들을 선보이는 시식회를 야심차게 열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시식회에 참석한 동료 셰프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라이언, 음식 맛은 정말 훌륭한데 글쎄, 이걸 누가 메인 요리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 먹을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반찬 전문점이라니.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도전 아니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한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잠시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한국에서의 값진 경험을 통해 얻은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식회에 참석했던 동료 셰프 중 한 명이 며칠 뒤 제게 따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평소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꽤나 고생하던 친구였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라이언, 혹시 미안한 부탁인데 그때 자니가 만들어줬던 그 나물 반찬들 있잖아. 그거 먹고 나서 신기하게 며칠 동안 속이 정말 편안했거든. 혹시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그 친구의 조심스러운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치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스테이크하우스 공간의 절반을 완전히 개조하여 제가 꿈꿔왔던 K반찬 전문점 반찬 가게를 열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죠. 가게 인테리어는 한국에서 보았던 뉴욕의 성공적인 반찬 가게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디자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모던하면서도 한국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손님들이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오픈 키친 형태를 도입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인 쇼케이스에는 매일 아침 새로 만든 수십 가지의 신선한 반찬들,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나물 무침, 볶음, 조림, 그리고 다양한 김치 등을 먹음직스럽게 진열했습니다. 모든 반찬은 한국에서 본 것처럼 위생적이고 편리한 개별 용기에 담았고 당연히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용기를 선택했죠. 가격표는 대부분의 반찬을 $8에서 $12 사이로 책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엄청난 외식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이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었어요. 쇼케이스 옆에는 즉석에서 따끈한 흰쌀밥과
건강에 좋은 잡곡밥을 퍼주는 코너와 함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국과 찌개를 한국에서 본 것처럼 커다란 온열기에 담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며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매장 한쪽에는 손님들이 구매한 반찬과 밥, 국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아담하고 편안한 식사 공간도 준비했죠. 오픈 초기, 저희 주된 공략 대상은 우선 로스앤젤레스 내의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고향의 맛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그분들의 긍정적인 입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게를 알리는 전략이었죠. 동시에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반찬 사진들을 꾸준히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 신문 광고와 오픈 기념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슐랭 스타 셰프 라이언이 극적인 암 투병 끝에 한국에서 찾은 건강 회복의 비결, 바로 K반찬, 이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가게 홍보 전면에 내세워 고객들의 감성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연 첫날,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한인들보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젊은 현지인들과 K드라마나 K팝에 푹 빠진 팬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든 것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와봤어요. 와, 제가 좋아하는 K드라마 주인공이 먹던 그 반찬들이 여기 다 있네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웠고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K컬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가게가 점차 입소문을 타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잠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아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견과류가 들어간 조림 반찬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사 가신 한 백인 고객께서 다음날 몸에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며 혹시 저희 가게 음식이 원인이 아닐까 걱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신 것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가게를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가게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자 순식간에 다른 이용자들의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연이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막 쌓아가기 시작한 가게의 좋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예민한 상황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해당 고객분께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고객분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마음을 전달한 뒤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는 모든 반찬의 정확한 성분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각의 반찬이 어떤 과정으로 위생적으로 조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고객분은 매우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제 설명을 차분히 들으시고는 본인이 그날 저희 가게 음식 외에 다른 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의 이력을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반찬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먹었던 음식에 포함되어 있던 특정 견과류, 성분이 본인의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셨습니다. 고객분은 자신의 섣부른 추측으로 저희 가게에 피해를 줄 뻔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했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저희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에 깊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감동적인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 고객분께서 본인이 처음에 글을 올렸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주 길고 상세한 내용의 수정 후기를 다시 올리신 것이었어요. 그 글에는 본인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소동의 전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응대해준 저희 가게의 모습,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도 반찬 가게의 반찬을 꾸준히 애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 특히 평소 겪던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솔직한 경험담까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솔하고 드라마틱한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저희 가게에게는 그 어떤 광고보다 더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마인드가 진짜 백이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하고 건강한 반찬 가게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고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죠. 그 인상적인 사건 이후 반찬 가게는 그야말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핫한 반찬 가게로 급부상하며 날개 돋친 듯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가게가 이렇게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상상을 초월하는 외식 물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는 $10 안팎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을 서너 가지나 골라 담을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끈한 밥과 구수한 국이나 찌개를 추가한다고 해도 총 비용이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식당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팁 부담도 없고 음식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니 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로부터 와,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라는 감탄 섞인 질문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다양성과 편리성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조금씩 메뉴에 변화를 주면서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채로운 반찬들을 쇼케이스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손님들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쇼케이스 앞을 서성이며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반찬이 나왔을까, 어떤 조합으로 먹어볼까 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지곤 했죠. 특히 시간에 쫓기는 바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저희 가게가 그야말로 3분 만에 완성되는 영양 만점 집밥 솔루션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매장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퇴근길에는 저녁 식탁에 올릴 반찬거리까지 넉넉하게 포장해가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감탄했던 바로 그 편리하고 효율적인 반찬 가게 시스템이 문화는 다르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건강과 맛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샐러드는 이제 좀 질리고 그렇다고 매번 패스트푸드를 먹자니 몸에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 반찬 가게가 완벽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저희 가게의 반찬들은 기본적으로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채소를 풍부하게 사용했고 무엇보다 제 장모님의 지혜로운 비법 레시피 덕분에 인공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즉, 고객들은 건강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공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K컬처와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처럼 요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식이 단순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세련된 교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의 팬들이나 한국 드라마 애청자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맛있게 먹던 바로 그 진짜 한국인들의 집밥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저희 가게를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 미국인 손님들은 저에게 다가와 사장님, 이건 묵은지 맞죠? 저번에 먹었던 겉절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라며 김치의 종류까지 정확히 구분해 설명해주기도 하더군요. 한식에 대한 미국 현지인들의 이해도와 관심 수준이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입소문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특히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 계산대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풍경이 되었죠. 제가 한국에서 영상으로 보았던 뉴욕의 유명 반찬 가게처럼 저희도 늘어나는 손님들을 감당하기 위해 계산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밀려드는 주문에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성공 뒤에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망을 탄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꾸준히 그리고 충분한 양으로 공급받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실력 있고 성실한 한인 농장주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농장들을 방문했고 마침내 저희 가게의 품질 기준과 철학에 맞는 몇몇 농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신선한 채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처럼 한식 맛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장류나 조미료들은 한국에 계신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품질이 검증 좋은 한국산 제품들을 직접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늘어나는 일손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들도 더 충원해야 했고, 주방에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동선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저는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한국에 계신 장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그날 만든 반찬들의 맛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세심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만든 잡채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다 예. 시금치나물을 너무 오래 데쳐서 숨이 다 죽어버렸네. 와 같이 예리하고 매서운 지적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바로 그런 장모님의 까다롭고 철저한 원격 품질 관리가 있었기에 저희 반찬 가게는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항상 최상의 맛과 변함없는 품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첫 번째 가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업의 확장이었죠. 저는 로스앤젤레스 내에서도 기존 가게가 위치한 지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예를 들면 한인타운 바깥의 젊은 층과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트렌디한 지역을 물색하여 그곳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2호점에서는 1호점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메뉴인 불고기, 잡채, 그리고 맵지 않은 백김치 같은 메뉴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죠. 하지만 동시에 가게 한편에는 진짜 한국의 맛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장모님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전통적인 방식의 나물, 조림, 젓갈 같은 반찬들도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미국 현지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는 현지화와 한국 음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는 본질 유지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또한 가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힘입어 마침내 반찬가게라는 이름으로 주간 맞춤형 반찬 배달 구독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빠르고 정확하며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배달 시스템의 장점들을 최대한 저희 서비스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신선한 반찬을 최상의 상태로 고객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 역시 한국의 발달된 식품 포장 기술 예를 들어 특수 진공 포장이나 온도 유지 아이스팩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로스앤젤레스를 넘어 미국 전역의 식품 유통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체인인 홀푸드와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식품 전문 마트인 트레이더조의 상품 기획 담당자들이 저희 가게를 직접 찾아와 입점 제의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김치 몇 종류와 인기 있는 나물 반찬 몇 가지로 시작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자 점차 입점, 품목수를 늘려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 마트에서 반찬 가게의 로고가 새겨진 맛있는 K반찬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나 미국의 유명 음식 전문 채널인 푸드 네트워크 같은 주요 언론사에서도 저희 가게의 성공 스토리를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반찬 열풍의 주역, 반찬 가게를 만나다, 미슐랭 스타 셰프 라이언 밀러의 암을 이겨낸 기적의 K푸드 스토리 같은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죠. 저와 아내 지원이의 진솔한 인터뷰는 물론이고 가끔 영상 통화로 등장하시는 한국의 장모님 모습까지 전파를 타면서 저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삶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덧 반찬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로스앤젤레스 미식계에서 단순히 여러 가지 곁들임 음식을 뜻하는 메뉴 이름을 넘어 신선하고 건강하며 다채로운 맛의 조화가 특징인 한국 고유의 식사 문화 자체를 의미하는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강과 새로운 미식 경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오늘 점심으로 반찬 먹었어? 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자연스럽게 번지기도 했죠. 미국의 권위 있는 미식 재단인 제임스 비어드 재단 같은 기관에서도 저희 가게가 미국 식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푸드 컨셉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 계신 장모님께서는 이 모든 놀라운 소식들을 주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위와 딸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낸 성공 이야기의 겉으로는 그놈들 참 용하네. 다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 덕이지 뭐. 하시며 짐짓 덤덤한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동네 경로당이나 시장에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제 이야기를 하시며 어깨를 으쓱이신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장모님을 로스앤젤레스로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공항에 마중 나간 제 손을 잡으시고는 눈시울부터 붉히셨죠. 그리고 다음날 저희 가게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당신이 평생 정성을 다해 만들어 온 바로 그 반찬들을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를 가진 수많은 미국인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는 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서툰 영어 실력이지만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연신 땡큐, 땡큐,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커뮤니티 방송국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담담하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나는 평생 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정성이고 또 좋은 것은 아낌없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 우리 사위하고 딸이 바로 그걸 이 먼 미국 땅에서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말로 기쁩니다. 장모님의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씀은 방송을 본 많은 교민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반찬 가게의 성공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는 여기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졌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니까 병원에서 혈당 수치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네요. 밀가루 음식을 끊고 채소 위주 반찬을 먹었더니 평생 고민이던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와 같이 본인들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경험담들이 꾸준히 공유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음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에 의학적인 효과를 과장할 수는 없지만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건강한 식단이 사람들의 삶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죠. 이러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의 영양사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저희 가게의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 식단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환자들에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외식과 가정식 대체 옵션으로 저희 가게를 추천하는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바로 건강 반찬의 가장 확실한 산증인이었어요. 매일 가게 음식을 먹으며 암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까다로운 당뇨 역시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를 병행하며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반찬 가게라는 브랜드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죠. 저는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장모님께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부터는 매달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저처럼 암이나 당뇨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비록 작은 힘이지만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태고 싶었죠. 또한 가게에서는 정기적으로 K반찬 만들기 쿠킹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강사로 나서기도 하고 아내 지원이가 진행을 돕기도 했으며 장모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 오셨을 때는 특별 강사로 모셔서 그분의 손맛과 지혜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죠. 이 쿠킹 클래스는 단순히 요리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미국 사람들에게 한식과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반찬 가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를 넘어 K푸드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가게 한쪽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희 음식을 먹으며 K-팝 뮤직비디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는 젊은 팬들의 모습도 이제는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 저는 마침내 담당 의사로부터 암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해 온 가게 직원들과 저희 가게를 처음부터
꾸준히 사랑해주신 고마운 단골 고객들을 초대했죠.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리고 저희 반찬 가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 놀랍고 기적과도 같았던 경험, 특히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신 제 장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제 아들 제이크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손맛과 아버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앞으로 한식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제 곁에서 항상 저를 묵묵히 지지해주고 때로는 사업 파트너로서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지원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네요. 최근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전문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두고 미슐랭 스타를 받은 성공한 셰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셰프는 단연코 저 멀리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계신 제 장모님, 박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하고 번쩍이는 레스토랑 주방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던 부엌에서 진짜 요리의 의미와 음식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제가 나온 그 잡지를 받아보신 장모님께서는 텔레비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이 작은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는 한국의 수많은 어머니들과 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자부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에게 제2의 인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준 기회의 땅 한국,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늘 따뜻하게 자리하고 계신 사랑하는 장모님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어떤 걸까요? 신메뉴를 출시하고 싶은데 어떤 메뉴를 낼지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